Giansta.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Adieu, adieu, adieu. Deine Tränen tun weh, so weh, so weh. Unser Traum fliegt an.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정말 잘 보냈어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옷장을 한번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고, 작년이랑, 왜 작년이랑 자꾸 똑같은 옷만 나오는지 아서, 그죠. 막 새로운 옷에 대한 욕심도 나고 이랬는데, 네. 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옷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고, 네. 또 이제 아이 쇼핑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네. 여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좀 하루하루 매일 사계절을 맞이하긴 네. 하지만요. 왜 항상 똑같은 사계절인데 왜 옷은 항상 없고 매일, 뭔가 네. 부족하고 그런 게 다 만인의 공통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네. 김소영 기자 그래도 좀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김소영 기자랑 네. 연락하다가 되게 늦게 네.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새벽 3시 넘어서 그래서 오면서 걱정을 했는데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더 힘들어 보이는 네, 지금 이유는 왜일까요? 오히려 이제 네. 약간 긴장을 한 상태라서 그런지 정신을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라서 네. 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끝나면은 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길에 네. 기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올라가다가 네. 네, 오늘 그럼 김수영 기자 또 네. 핫뜨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바로 이어갈까요? 네. 시작. 핫뜨거 핫. 불안해. 근데 이게 네. 몇 년 했죠, 우리가 이거 핫뜨거를? 1년 넘었죠. 1년 넘어도 참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미가 있는. 네. 핫뜨거 소식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공연 소식입니다. 연극 네. 팬티 입은 소년인데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적 비루함과 그리고 이제 삶의 부조리함을 네. 이제 기발하게 풍자를 하는 윤미현 이제 극작가님이 네. 신작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연극 팬티 입은 소년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소재조차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박이 특성상 쉽게 끊을 수 없어서 이제 전망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주기를 원하고 오히려 이제 학교는 아이들을 속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11살짜리 아들에게 매일 고양이를 잡아오게 시키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족들의 황당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삶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객에게 묵직한 그런 아름다움과 그리고 묵직한 깨달음, 비극을 그렇게 안겨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삶의 부조리, 인간적인 네. 숙명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네.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할머니들의 동거를 통해서 본 네.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제 귀족 고양이 양, 그리고 중국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강아지 몽, 네. 그리고 달걀을 낳을 수는 없지만 모성애만은 굉장히 풍부한 닭고 이렇게 닭고? 네, 이름이 꼬예요. 그래서 귀엽네요. 이 세 마리 이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박복녀 할머니가 있는데요. 네. 이 박복녀 할머니 집에 어느 날 지화자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 주소가 적혀 있는 문서를 내밀면서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다 이러는데요. 두 사람은 투닥투닥 거리다가 결국 네. 이제 지화자 할머니의 아들을 같이 찾으러 떠나면서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정도 들고 그리고 서로 몰랐던 점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네. 가족을 만들게 되는 그런 묵직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네. 인연을 통해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네. 뭔가 한 여성을 여정을 같이 한다는 게 좀 색다른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비르투오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네. 이제 내일 이제 저녁 7시에 네.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네. 이제 고전파에서
이제 현대 음악까지 음악 시간으로 여행을 안내하는데요. 특히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네. 이제 민중의 소리 이제 아나운서인 강 아나운서가 네. 사회를 본다고 해서 네.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꼭 보셔야겠죠. 네. 이번 연주에서는요, 이제 고전파 모차르트 29번 교향곡, 그리고 낭만파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네. 푸른 도나우, 그리고 국민음악파라고 불리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인상주의 포레의 파반느 등 이제 다양한 음악적 향연을 느낄 수 있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강 아나운서의 너무 매끄러운 띄워준다. 지능까지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층 더 즐거운 음악 감상 여행이 될 것이라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비르투스 정기 오케스트라 네.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 가고 싶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여행을 또 음악을 통해 네. 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 좀 좋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전파에서 이제 현대음악까지 이렇게 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이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이제 뭐 바흐면 바흐, 모차르트면 모차르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부분에만 국한돼 있어서 또 그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고전파에서 현대까지 다 즐길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이자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그럼 오늘 핫뜨거 소식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본격적인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네,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듣고 왔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목소리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음악 나갈 때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수다를 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다음 얘기할 때 어떤 방송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나갈지 준비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손동작이 격했네요. 네. 네네. 화면을 보니까 제가 손동작이 굉장히 격했네요. 네네. 네.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격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손동작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저희 그 우아주다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소영 기자도 가끔 김소영 기자가 나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있었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도 지금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딱 뇌리를 스치듯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났었는데 제 남동생이 이제 10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18, 고등학교 2학년인 셈이죠. 근데 중학교 때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이제 머리를 한번 쥐어박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 뭐시기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제 엄마 아빠 속쓰기니까 저도 속상한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한 4년 지나고 나서 동생이 그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엔 집에서 이제 수다도 많이 떨고 애교도 많고 동생한테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누나였는데 동생한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저의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오히려 그 모습을 기억하고 누나가 그때 이랬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랬었구나.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김수영 기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강함,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속마음이 여리면 더 강한 표출을 하는 그런 친구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여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영화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영화 시사회 다녀오셨다고요? 어제 바로 영화 하이힐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6월 4일 개봉할 예정인데 방금 말했듯이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감성 느와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감성 느와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 장진 감독과 그리고 차승원 배우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만든 영화라서 더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아까 말했듯이 내용이 이제 차승원이 이제 되게 강력계 형사로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정말 범죄 조직은 물론이고 이제 경찰서 내에서도 100만 불짜리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정말 강력하고 정말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런 이제 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도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네. 겉으론 굉장히 마초적인 경찰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완전 큰 비밀인데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여성성을 숨기고 자신의 여성성을 오히려 억압하기 위해서 네. 더 강하게 단련하고 더 멋있는 남자, 더 강한 형사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네.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 속에 담고 있습니다. 네. 느와르 하면은 보통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 뭐 네. 흔히 많잖아요. 친구도 있고 맞아요. 신세계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성 느와르라는 그 장르는 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느와르 하면은 이제 뭐 콩폭력이나 아니면 검은 그죠. 양복에 깍두기 머리를 하신 분들이 그죠. 나와서 검상치 이제 않은 포스와 뭐 이제 그런 액션물을 섬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히려 그 영화 제목 앞에 감성 느와르라고 붙여서 도대체 이 감성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감성을 어떻게 보여주려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장진 감독은 이 감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혜진 작가가 이제 그 쓴 소설 중에 빛의 호의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네. 이 소설에서 전쟁의 비극은 철로 된 무기나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의 젖은 눈동자 같은 자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쓴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장진 감독이 정말 여성성을 추구하려는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각 이제 좀 트랜스젠더 소재를 다룬 영화에서는 이제 남자를 이제 과도한 여자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제 과도하게 애교를 부리는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제 좀 극단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장진 감독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거울 앞에서 조용히 화장을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화내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자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잔잔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네. 은은하게 전해지지 않나. 그래서 감성 느와르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굉장히 좀 네.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상징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과도한 그런 몸짓이나 네. 아니면 과도한 몸 표현력 이런 네. 것들을 좀 떠올리기 마련인데 어머 언니 뭐 네, 이런 것들 그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그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절제하는 물론 이제 네. 주변 인물 조연들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차승원은 이제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진 않고요. 네. 굉장히 잔잔하게 뭐 너 이런 거 어디서 났니? 이런 되게 저게 남자야? 저게 여자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손동작 음료수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세운다거나 이런 잔잔한 걸 통해서 억지스럽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는 네.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네. 장르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네. 뭐, 왠지 어쨌든 그 트랜스젠더라는 네. 그 표현을 맞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랜스젠더의 그런 취재력 같은 거를 많이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시사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차승원, 그러니까 지옥, 그 네.
주인공 이름이 지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이제 아무래도 트랜스젠더라는 소재가 들어가서 취재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장진 감독님은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도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여성성을 찾고 싶어 그죠. 하는 남자, 그러니까 지욱 캐릭터를 표현해 줄 만한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실 정도였는데요. 네. 실제로 감독님은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보다는 그 영역의 친구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그 영역의 친구들이 많아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실제로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에 있는 친구들의 조언에 따르면 이제 단순히 나는 내 안에 여자가 있어. 여자가 돼야지 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98%는 동성애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린 시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이제 동네 형이 네. 남자면 민선아 우리 축구할래? 이렇게 손 터치, 네. 등에 오는 감촉, 아니면 뭐지 학교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느껴지는 이 감정들로부터 네. 처음에는 놀라다가 이제 이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난 되고 싶어. 이런 감정들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그냥 이제 무턱대고, 내 안에 여자가 있네? 여자가 돼야지? 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98%는 동성애에서 네.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나리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98%는 어린 시절 동성애에서 시작한다. 네. 이런 조언에 따라서 이제 네. 초안 시나리오가 이제 대폭 수정됐고 이제 그 영역에 있는 친구분들의 조언을 많이 반영했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이 영화에서도 그럼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도 좀 네. 보여지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은한 게 공감을 일으키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린 시절 동성애도 이제 영화 속에는 약간 가미가 되어서 네. 이제 또 한편의 공감을 일으키는 왜 갑자기 저래?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럴만하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페이소스, 비극, 슬픔이 어디서부터 기원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공감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감성 느와르, 새로운 네. 그런 장르라서 더더욱 네.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 영화 제목이 또 하이힐입니다. 하이힐은 좀 여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맞아요. 신발이기도 하죠. 다리가 다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 영화 제목이 하이힐일까요? 네. 네, 저도 이제 포스터만 보시더라도 정말 마초적인, 그리고 네. 남자 냄새, 수컷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차승원 씨의 그죠. 모습 한가운데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욕망이라고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이힐이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단 영화를 보시면 이제 관객 스스로도 왜 차승원 모습에 하이힐을 넣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하이힐은 여자들이 포기하고 싶어도 뭔가 포기가 안 되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집에 하이힐이 한 3-4개 있는데도 자꾸 욕망하게 되는 그치.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와 느낌이 일단 영화 속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힐을 포기하는지 아니면 잠깐 벗어서 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놔버리는지는 네. 이제 차승원, 이제 지욱군의 몫인 거고요. 이제 관객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영화 하이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노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말씀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요. 민들레의 난 너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땀띠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